condemning North Korea for its human rights abuses. 119 nations voted in favor, 48 abstained, and 19 voted against it.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자유의 참맛을 알 수 있게끔 김정은 the Human Rights Foundation and be unified. 진정한 인권, 전 세계 인류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선진 인권 국가로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김정은과 국제권익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오늘 제300차 화요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요집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014년 10월 14일부터 한변을 비롯해 66개 시민단체의 협의체인 올인모가 주축이 되어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유엔의 권고와 헌법상 국민인 북한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숭고한 3.1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화요집회는 74차 집회를 끝으로 일단 종료하였으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장기간 출범하지 못하므로 2020년 9월 8일부로 재개하여 오늘 300차 집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요집회는 여기 계신 이동복 대표님, 이용우 대법관님, 이재춘 전 대사님 등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제네바, 워싱턴 등 해외에서도 열렸고 거리 기자회견, 각종 세미나 및 법적 소송 제기, 유엔 등 국제회의 참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마침내 작년 10월 17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유감스럽게도 지난 9일자로 심리 불속행 기간을 도과하여 최종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되었지만 북한인권법 통과 9년 만에 정상화의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요집회는 6.25 전신합북자 김정은 상대 손배소송 승소,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등 의미 있는 법적 성과를 거뒀고 제네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국의 강제 북송 반대,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폐지 촉구 등 괴뢰한 도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북한인권법 사문화로 말미암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특히 북한 정권은 핵 미사일 개발과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여 주민들은 끔찍한 아사 상태에 빠져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의 공범이 되어 북한군을 대규모 총알바지로 희생시키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저조합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 동포라는 연대감도 희박해지고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어이없는 선고유예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기린 여러분, 올해 을사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입니다. 을사늑약 120주년이 되고 해방 80주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EIU 평가가 10계단 하락하고 트럼프 태풍 앞에서 속수무책인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바로 필요한 것은 도덕 재무장 운동입니다. 바로 북한 인권 운동입니다. 3.1 정신에 따라 인권 지역에서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일은 우리의 의료, 생명이요 교훈입니다. 북한 인권은 자유의 통일의 길이고 굳건한 법치주의가 바탕이 됩니다. 오늘 300회를 맞이하는 화요집회는 자유진영 최장의 인권운동, 통일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2,500만 북한 동포 해방이라는 대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조속히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자유통일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북한 인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중에도 우리 원로님들을 포함해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말 바쁘신데 우리 권성동 대표님, 김기현 대표님, 나경원 대표님, 이렇게 의원님들 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10년 가까이 300회라는 집회를 계속해 오시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김태훈 이사장을 비롯한 한변, 오린모, 형통망사 회장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또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국회에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공동 주최해 주신 아시아인권연맹 김기현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참혹합니다. 북한 자유지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고 북한 주민들은 오늘도 여전히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으면서 처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북한 인권 통일 여건에 새 변화를 가져올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앞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성동입니다. 먼저 우리 북한 인권 개선과 또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우리 김태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 원로 어르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께서도 요즘 대한민국 틀을 바꾸기 위한 개헌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거 2016년 3월인가 이 테러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테러 방지법과 이 북한 인권법이 최초로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2당으로 되고 민주당이 1당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껏 북한 인권재단을 발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입으로는 인권 부르짖고 민생 부르짖고 민주주의 부르짖는 이 민주당이 북한 인권 세계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이 북한 인권재단 발족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민생이 인권이고 인권이 곧 행복인데 그걸 동의 안 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 민주당이 진짜 민주정당이 맞는가? 북한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법을. 그래놓고 우리 최상목 고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한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도 이거 안 하면서 자기들도 안 하면서 누구 보고 지금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300차에 걸친 이러한 집요한 이런 운동과 활동이 결국은 북한 인권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원로 어르신들을 본받아서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내대표에서 북한 인권재단 5명 이사 추천 권한이 저한테 있는데 이미 추천해놨습니다. 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더 압박해서 하루빨리 재단 발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권의 이런 광명이 깃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편 죄송합니다. 이 300차나 할 동안 1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진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전체 100%로 따지면 20%도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죄송스럽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추워도 발 동동 구르면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말이 300차지 사실 이게 매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300일 이어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제일 선두에 사단법인 북한 인권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올바른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 모임 이런 여러 단체들이 정말 소중한 역할을 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수고해 오신 우리 김태훈 이사장님, 이재원 회장님, 또 그리고 저도 뭐 한변에 속해 있는 멤버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재원 회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 김일주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참여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가을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비 맞으면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때 저는 뭐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비 맞아가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한편 좀 처절하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다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그동안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다 하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의 가치고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 같은 동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북한 인권이 개선이 되었으면 저렇게 어떻게 파병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10년 동안 그냥 군에 들어가면 모든 소식을 끊어버리고 어디 해외 유학 간다 그래놓고 공부하러 간다 그래놓고 훈련받으러 간다 그래놓고 사지에 던져놓고 그냥 총알바지를 해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잡히면 거기에서 자살해 죽으라고 하는 이런 참혹한 인권 현장을 전 세계가 보고 분노를 하는데 왜 정작 같은 동포라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가.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저 인권 문제가 북한에 개선됐으면 어떻게 그런 파병을 할 수 있을까.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좁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상으로 좁혀보면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표현의 자유나 생존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가를 하고 또
군 복무에서도 여러 가지 이 정보 소통의 자유가 어느 정도 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런 식으로 호전적으로 전쟁 준비를 못할 것이다. 북한 주민을 굶기면서 미사일을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심지어 보니까 이게 핵 잠수함까지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굶겨가면서 수탈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인류의 동포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북한이 정말 위험하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공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 공감을 일으키는데도 우리가 함께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 있습니다. 북한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오늘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넣었는데, 그 북한 내 소식통에 의하면 탈북 시대했던 셈이 공개 채용당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기사가 나 있는데, 이런 참혹한 상황들 보고서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 또 뭐 일어난 일, 뭐 그런가 보다, 완화부의 대모의 해프닝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 무덤덤한 무감각,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절실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을 끝까지 잘 모으겠다, 그리고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김기영 의원님, 저하고 같은 외통이 있으면 제 사부 되십니다만 제가 모르는 늘 배웁니다. 우리 김기영 의원님, 또 그리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어추경 원내대표님도 끝까지 계속 함께하고 계신 감사드리고, 우리 정대철 대표 회장님, 정대철 회장님이 국회의장 하셨으면 지금 북한 인권제라 빨리 나서 막을 발전했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그런 큰 힘을 보태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런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태원 이사장님 300회를 앞두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반창고까지 붙이고 나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두세 번 정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기에 전부 다 우리 한 분 한 분 말씀 안 드리지만 다 같이 함께 애쓰신 덕에 이만큼 300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법 정말 제가 외통위원장 시절에 합의 통과시킨 외통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근데요, 요새 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하는 거 보면서, 그때 저희가 사실은 그 외통위원회에서 저희 당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태울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데, 제가 1년에 거쳐서 노력을 해서 합의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그냥 우리가 밀어붙여갖고 저 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하면 안 되겠고 확실하게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법을 안 지킬 여지를 만든 거 아닌가 해서 후회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회라는 게 합의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해서 합의 통과시켰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저렇게 법을 어기고 안 하는 걸 보면, 저는 김기현 대표님께서 대한민국의 안보 이를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일종의 이 정당 간의 굉장히 극단적 대립 중에서 하나가 결국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북이냐 아니냐인데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고 떳떳하게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친북 딱지 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전 한 단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외교 안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결국 친북 문제가 다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어라 했더니 금지법 바로 만들고,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고 국정원에서 발표하니까 중도보수 정당이라면서 증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강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저앉았던 그 모습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정말 꼭 개선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300회로 그만두시는 건가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해주시고, 저도 늘 마음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정대철 헌정회장님께서 정말 국회의장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늘 마음 같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축하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경원 대표.